네, 이번 시간에는 요 11장 이론 강의입니다. 가군체의 가군동량의 보존에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각 운동약의 보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립계, 여기서 이제 고립계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토크가 외력에 의한 토크가 즉 외력에 의한 토크가 뭐가 된다? 즉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강체가 있고요. 그 강체의 가군동량은 뭡니까? 각 질점의 가군동량을 다 시그마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시그마는 뭐 인티그럴 연속적인 양이라고 하면 인티그럴 뭐 적분으로 해도 표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시그마 어떻게 했으면 되죠? 그냥 여기서 바로. 그렇다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미분해 보면 강체 가군동량을 미분해 보면 어차피 얘는 선형이 되기 때문에 얘는 dt분의 dli 얘가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시그마의 뭡니까? 각 질점에 작용하는 이게 토크가 되죠. 알짜 토크가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가 뭐 앞에서 우리가 이론 6번째 시간 공부할 때 내력에 의한 토크는 다 상쇄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가군동량의 변화는, 그러니까 강체 가군동량의 변화는 즉 외력에 의한 외력에 의한 토크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립계라고 본다면,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힘이 가해지더라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력에 의한 토크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외력에 의한 토크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그렇죠. dt분의 dl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0이 된다는 거죠. 즉 뭡니까? 그죠. 가군동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가군동량은 일정하다는 거야. 즉 가군동량은 시간의 가군동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거를 이제 표현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외부에서 개에 작용하는 알차 토크가 없다면 개의 가군동량은 내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래서 내부의 변화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오메가의 뭐 변화라던가 아니면 회전관성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요 두 개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것을 두 개를 곱한 양이죠. 이게 가군동량인데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랑 i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축 방향으로 개에 작용하는 외부 알짜 토크가 0이라면 그 축의 가군동량은 개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축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것도 6장에서 배웠죠. 특정 축에 대한 요게 뭡니까? 회전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관성이고요. 관성 모멘트고 그 축에 대한 이게 뭡니까? 각속도죠. 축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물체, 뭐 바퀴벌레라고 보통 하는데 바퀴벌레가 처음에는 요 디스크라고 볼게요. 요 디스크가 아니라 뭐 링이라고 볼까요? 아니 디스크라고 보겠습니다. 디스크라고 볼게요. 근데 디스크가 2분의 mr 제곱이지? 미안합니다. 디스크가 2분의 mr 제곱일 거예요. 2분의 mr 제곱, 그죠? 그리고 이거 2분의 m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관성은 2분의 mr 제곱 플러스 mr 제곱인데 요 바퀴벌레가 요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볼게. 그죠? 그러면 요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매 순간순간 이동할 때 m이 요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m이 그러니까 요 벌레가 디스크에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요 뭐죠? 디스크가 벌레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계속 서로 간에 힘을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거에 따른 알짜 토크는 다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외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개에서는. 내력은 다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지? 그러니까 토크,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알짜 토크는 가군동력의 변화인데요. 얘를 실질적으로 0에서부터 t까지 이 토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죠? 나중 운동량에서 초기 운동량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알짜 토크가 0이니까, 그죠? 얘가 0이잖아요. 얘가 0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적재 적분한 약은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LF랑 LI는 같을 수밖에 없다. 즉 T초 후에 가군동량과 초기 가군동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바로 가군동량 보존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시예요. 우리가 이것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회전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이것이 바로 회전하는 의자에 이 사람이 아령을 들고 저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좀 외부 토크를 줘서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양의 방향인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I 초기 각속도를 줬어요. 그럼 얘는 계속 돌고 있다고 볼게요. 어떤 마찰력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뭐예요? 요 아령을 안쪽으로 이렇게 굽혔어요. 그러면 요때 힘을 주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얘는 다 내력에 의한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을 줬기 때문에 알짜 토크는 0이 될 거예요. 결국에 초기 가군동량이죠. 초기 가군동량이 얼마였어? 그렇죠? L 오메가 초기 가군동량이, 미안합니다. 초기 가군동량이 뭐냐면 II의 오메가 I였잖아. 그 나중 가군동량은 얘는 회전 관성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관성이, 그러니까 뭐냐, 질량 분포가 초기에는 넓게 퍼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회전축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IF가 줄었다면, IF가 지금 줄었다면 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속도는 초기 속도보다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적당히 힘을 딱 줘서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질량 중심은,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 중심에 계속 어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량 중심의 운동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량 중심은 포물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당히 자기가 내부에 의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선 내부에 의한 에너지에서 토크를 가하는 거야. 그렇죠? 또 힘을 가해가지고 가군동량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질량 중심에서 오므려 틀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렇죠? 초기의 가군동량을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의 가군동량을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회전 속도가 거의 느리지만 그만큼 회전 관성을 줄임으로써 각속도는 계속 빨라지다가 나중에 다시 뭐예요? 쭉 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다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쭉 펴지는 거예요. 회전이 거의 없이 입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죠? 요 질량 중심으로,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해서 도는 가군동량은 계속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다음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거예요. 공중에서 팔을 풍차처럼 돌리면 멀리뛰기 선수의 자세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착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초반에 얘를 탁 치면 이거는 뭐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뭐 이쪽 방향으로 얘가 가군동량이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다리를 쭉 뻗어야 돼. 이 쭉 뻗으려면 초기에는 요 다리에 뭐죠? 예를 들면 요길 근처, 질량 중심을 근처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착지하기 힘들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쪽, 이 사람이 이 위쪽에서 팔을,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팔을 이렇게 막 회전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요쪽의 가군동량이 커지니까 요 아래의 가군동량은 상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요 아래의 회전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좀 오른쪽에 요 그림을 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초기에 딱 바닥을 쳐서 돌 때는 이렇게 요거를 어깨라고 볼게요. 여기를 어깨라고 본다면 여기를 어깨라고 볼까요? 어깨 부분에서는 이 팔은 회전을 할 수가 거의 없어, 그지? 하지만 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 다리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각속도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체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I1 오메가, 그죠? I1 오메가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 운동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깨에 적당히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요 오메가 2가, 그러니까 어깨 쪽이 가군동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쪽 아래 방향의 가군동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가군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착지할 때 내가 이 아랫부분에 이 다리를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적당히 힘을 줘가지고 착지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뚜르제 때의 초기 동작은 분명히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관성이 크기 때문에 얘는 거의 공중에서 정지 동작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요 축을 해가지고 적당히 다리를 모아주게 되면 초기보다는 분명히 회전 관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관성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각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공중에서는 얘가 막 이렇게 회전합니다. 빨리, 엄청 빨리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당히 얘가 이제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착지할 때 다시 원래 이런 동작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거의 일정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뚜르제 때의 초기 동작은 회전 관성이 크고 각속력은 작지만, 끝 동작, 그러니까 착지하기 바로 전에는 회전 관성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그죠? 작아지니까 각속력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까지 얘기가 됐죠.